그 다음 단락입니다. 실행과 지혜가 갖추어짐은 수레의 두 바퀴가 갖추어짐과 같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은 새의 양쪽 날개가 건강한 것과 같느니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실행하는 실행력과 지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알죠. 그거 나 안다니까. 아는데 아는 만큼 이게 실천력이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우리 다 즐겁게 살고 싶죠. 그러면 예,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웃어보시죠. 그러면 즐거워야 웃죠. 맞죠? 즐거워야 웃지. 근데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표정을 마음껏 이렇게 해보시면은 내가 속으로라도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기분 좋게 한번 싹 웃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느껴보세요. 몸의 전체 에너지가 변하죠. 그냥 별다른 준비 없어요. 그냥 이게 속으로 이렇게 이게 스마일 하고, 그래, 앞면에 이 근육만 이렇게 입꼬리만 당겨줘도 몸 전체의 에너지가 싹 하고 바뀌어요. 근데 평상시 뭐냐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그렇게 바뀌고 나면 내가 웃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 조건이 그러니까 웃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나서 웃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웃으면은 그 조건이 또 갖추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냐면 체력이 좀 갖추어져야 운동을 하죠. 맞습니다. 몸이 약한 분이 그렇지만은 이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수술 받고 체력이 하나도 없는 분한테 그럽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왜?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지. 걸으십시오. 걸을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걸을 힘이 없으니까 이게 보조기 그거를 주면서라도 걷게 시킵니다. 걷다 보면은 체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실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실천을 하면서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거를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시행착오 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실천하면서 수정보완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다 알고서 말을 합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서 시행착오하고 하면서 말을 잘하게 돼 있죠. 자,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고, 지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 써야 되거든요. 맑은 상태에서 보기도 하고, 맑은 상태에서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리셋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리셋하는 습관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국면에서 B라는 국면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기억은 남아도 마음은 리셋이 돼요. 그걸 할 수가 있어지면은 어떤 효과가 되냐면 거울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거울과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거울을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비추다가 이쪽을 비출 때 거울이 이쪽을 비추던 잔상을 남기고 이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잔상을 다 떼놓고 이쪽으로 갑니까? 거울은. 이쪽을 비추다가 이쪽을 비출 때는 우리 거사님들 비추던
잔상 없이 이렇게 보살님들을 비추게 돼 있거든. 그러듯이 거기 거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국면이 바뀔 때 잔상을 빼고 다음 국면으로 가는 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그 잔상을 안고 가면 이 잔상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인지상의 착오가 계속 발생돼요. 그렇죠? 지혜를, 그래서 요 연습이 일상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죠? 이 고요한 데서 리셋을 자꾸 시키는 연습을 하고, 리셋 시키는 게 익숙해지면은 국면이 바뀔 때 이렇게 털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툭 털고 이렇게 리셋 시키고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어가는, 이게 잔상을 못 털고 가신 분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막 이쪽에서 받은 영향을 이쪽에다 뿌리고, 이쪽에서 받은 영향을 이쪽으로 뿌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아니, 왜 그러냐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지 않냐. 이 일은 여기서, 이쪽은 이쪽으로 마무리하고, 이쪽은 이쪽 일대로 따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잔상을 안 띄고 가서 그래. 그런 이제 잔상을 이렇게 띄는 연습을 그렇게 찬찬히 하면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그러면은 그 매번 이렇게 판서를 한번 하고서요. 여기에 판서를 가득하고 싹 지우고 다시 판서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기억은 하되 기억하고 이렇게 이렇게 화면은 리셋하고 또 다시 새로 거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선명하게 듣고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뻑뻑한 거예요.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회사에서 갔다 오면서 회사에서 막 있었던 일, 치였던 일, 뭐 했던 일, 뭐 이런 게 머리에 꽉 들어 있으면 공간이 없거든. 그러면 부인이 하는 소리가 뭐로 들리냐면 잡음으로 들려요. 소음으로 들려. 그래서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힘들어지면 뭐라는지 알아요? 시끄러워. 근데 보살님들도 아들, 딸이 와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들어주고 싶다가도 이 속이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시끄러. 예,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잔상 처리하기,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은 처음에는 걸으면서 시작하고, 집에서는 호흡을 세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도저도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연부를 하죠. 연부를 집중해서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에는 이게 번뇌가 없어요. 그리고 아미타불은 뭐냐면 복덕과 지혜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느낌의 아미타불이거든.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가 가득한 분을 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염하면은 거기에는 번뇌가 없어요. 그리고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잖아요. 그러면 요건 또 다른 각도야. 어떻게? 이 사바세계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경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나에게 맞는 자리에서부터 궁극적인 자리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언제 실천하느냐. 실천하면서 자기를 돌이켜봐야. 그래야 거기에서 돌이켜보는데 어떻게 돌이켜본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업을 남의 업 들여다보듯이. 그 왜 심정적으로 남의 업을 바라보듯이 뚱 띄워놓고 보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거를 뚱 띄워놓고 남이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듯이 왜 옆에서 다른 사람 바둑 두는 거 보면은 같은 급수인데도 직접 둘 때하고 옆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하고는 옆에서 관찰할 때가 수가 많이 보이죠. 바둑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방관자는 더 이게 명석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를 방관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관찰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를 관찰하면서 지혜의 순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잘 살피는 감각을 키워가면은 실천하면서 관찰하고 요리하면서 관찰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어떤 몸 동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수정 보완을 염두에 둡니다. 거기에는 뭐죠? 현재 위치, 목적,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봅니다. 저 목적에 도달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나? 안 그러면은 늘 하던 방법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봐 주면은, 이게 틀을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한번 벗어나 보면은, 내가 늘 쓰는 습관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한 번 벗어나 보고, 두 번 벗어나 보고, 세 번 벗어나 보면, 이게 몇 번만 벗어나 보면은, 그러고, 내가 벗어났구나. 이거를 경험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틀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 습관의 틀을 벗어나 보기 전에는 습관의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습관의 틀을, 습관의 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를 연습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실천력이 있고, 실천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자기가 따라와요. 두 가지가 건강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수레가 양쪽 바퀴가 멀쩡해야 짐을 싣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실천력과 지혜가 같이 굴러가야 인생이라고 하는 내 수레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사막도의 업에 머물지 않고 선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사막도의 업을 일으키지 않고 선업을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이타행,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각도에서 업을 쓰는 법을 이제 터득하는 거예요. 사막도의 업이 이게 탐욕을 내가 부리면은 내가 이롭다. 이게 사막도 업인데 해보면은 내가 내 욕망에 따라서 양다리도 걸치고 세 다리도 걸치고 이러면 나를 되게 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갔지만은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해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배우자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배우자나 친구를 존중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죠? 그 마음이 이타. 그리고 또 배우자가 또 나한테 겸손하고 존중하고 친구도 겸손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유유상종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뭐냐면 내가 존중하면서, 내가 겸손하고 내가 공경하면서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나는 그런데, 그래도 좀 겸손한 사람하고 지내는 게 좋고, 또, 오만한 사람하고 지내면 좀 불편하고 그렇다.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겸손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유유상종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새의 양쪽 날개가 건강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땅을 기죠. 수레처럼 땅을 기어서 부지런히 갑니다. 이 실천력과 지혜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그 수레가 땅을 기듯이 가고, 그러다 우리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가는 사이에서 우리는 날개가 건강한 새가 허공을 비상하듯이 우리도 인생이 비상하는 궤도를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듯이 인과를 잘 맞추고, 그 인과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은 좋은 원인, 좋은 인연을 짓는 쪽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와요. 그러면 내가 원인을 지어서 원인을 지어놓으면 결과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사백천겁, 서로 백천겁이라는 세월이 지나더라도 소작업 불망, 자기가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인연 회우시, 그 업과 관련된 인연을 만나게 되면 과보 환자수, 과보를 결국은 자기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원인을 지어놨으면 결과는 산속으로 가도 동굴로 가도 물속으로 가도 피할 수 없다. 이 법구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은 피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 피하느냐? 원인을 잘 짓는 데서, 원인을 조심하는 데서 결과를 피하고, 원인을 잘 짓는 데서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이미 안 좋은 업을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원인을 짓는 거로 해결을 합니다. 좋은 원인을 짓는데 나쁜 원인을 좀 이렇게 지어놓은 게 주먹만큼이에요. 주먹만큼의 소금입니다. 이 주먹만큼의 소금을 그냥 삼키면은 살까요? 죽을까? 주먹만큼의 소금을 그냥 삼키면 죽습니다. 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먹만큼의 소금을 홀만큼 넓은 그 선업에 물에다가 타면은 이 짠맛을 구경이나 하겠어요? 이게 짠맛이 이렇게 이만큼 소금에 섞였다는 거를 이게 알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과거생에 과거에서 현재까지 안 좋은 원인을 얼마를 지었든지 간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선업으로, 청정업으로 희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원인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이 방법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